우린 그의 시대에 살고 있다. 2021년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를 일컬어 괴짜, 아니면 천재, 또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모델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일론 머스크. 그가 뱉은 말, 그가 하는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흥분을, 누군가에게는 엉뚱함을, 누군가에게는 상상력을, 누군가에게는 의심을 느끼게 합니다.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CEO이며 우주사업 프로젝트 스페이스X, 뇌의 칩을 이식하는 뉴럴링크, 전 세계가 동일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를 꿈꾸는 스타링크,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성공 신화를 이룬 그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가 얼마 전 트위터에 한 가지 태그를 게시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 이후 가상화폐에 대한 엄청난 칭찬과 함께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15억 달러, 한화 1조 7천억 원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며 그 이후 다른 회사들도 테슬라처럼 가상화폐를 실제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던집니다. 이상한데? 혹시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베일에 쌓여진 인물, 일본인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사토시 나카모토. 혹시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 도대체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출발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그리고 스타링크가 정말 그의 생각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몰락하게 됩니다. 신용불량자에게 무분별하게 그냥 담보만 받으면 막 대출을 해줬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 금융시장 위기에 대한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런 식으로도 알려져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시스템, 당국의 화폐에 대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 의해 만들어진 백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 P2P, 그 이름 비트코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백서를 발행한 이 사람은 통화를, 즉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 가상화폐지만 실제 화폐의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아십니까? 2021년 지금까지 누구다 의심은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그리고 그가 누군지에 대해선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지요. 2021년 2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프리카TV에서 방송했던 코인KO, 그때 당시만 해도 400만 원.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딥앱, 다크웹 컨텐츠 때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금액은 5천만 원을 돌파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화폐의 기능이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생각은 한 가지 알겠습니다. 체제를 받지 않고 국가에 기속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화폐. 좋습니다. 그런 화폐에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1조 7천억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테슬라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자신이 사면서 자신의 회사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사람들이 화폐냐 아니냐를 되게 관심 있어 하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짜 화폐처럼 그거 내면 차 줄게요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큰 배포일까요? 만약에 저게 안 되면, 잘못된 거면 어떤 확신이 있길래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했던 또 하나의 프로젝트, 바로 스타링크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시범 작동 중입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를 둘러서 촘촘하게 위성을 둘러놓습니다. 어디서든 인터넷이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위성 같은 것들이 쭉 연결되어 고리를 이루고 전 세계에 이렇게 테두리를 잡겠다. 어디서든 조금의 돈만 내면 누구든 어마어마한 속도의 인터넷을 쓸 수 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회사 스타링크입니다. 2020년 중반까지 12,000개의 통신 유성을 발사해 이후에는요, 화성까지 인터넷을 연결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 모두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입니다. 자, 사토시가 얘기한 것도 그냥 전체가 함께 쓸 수 있는 화폐.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하나,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로 가는 것. 자꾸 이런 쪽입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이유, 일론 머스크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야, 정말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 아니야?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저희는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당시의 날짜와 시기에 대한 걸 같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미스테리에 대해선 답은 없습니다. 그만 알고 있겠죠. 하지만 왜 우연인진 몰라도 하나씩 맞춰져 가는 게 왜 되게 이상한 걸까요?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때문에 알았어요 라고 하신 분, 혹은 일론 머스크요, 방송 같은 거 보다가 스페이스X인가? 우주선 발사한다고 작년에 자꾸 나왔잖아요. ISS 도킹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하는 사람인가 보다 알았죠. 또 어떤 사람은 일론 머스크요, 테슬라요, 전기자동차 그거 만든 사람 CEO,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가 애초에 시작했던 사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가장 강했던 사업, 바로 화성 이주 프로젝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만들어진 이유도요, 화성 이주 프로젝트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인류의 미래는 둘 중 하나다. 첫째, 멸종하거나, 둘째, 다행성 종이 되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아주 오래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화성에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단순하다. 인류는 언젠가 멸망한다. 해서 인류가 선택권은 딱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그냥 멍청하게 지구에 가만히 있어서 그대로 멸종해버리는 것. 두 번째는 여러 행성을 왕복하는 것. 이 행성이 무너지면 다른 행성으로 가서 그 행성에서 살아남고, 여기가 무너지면 또 다른 행성으로 가는 다행성종으로 변화하는 것.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다행성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스페이스X에서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태양계에서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첫 후보를 그래서 화성으로 선택한 겁니다. 2002년이 설립연도입니다. 바로 그 스페이스X가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입니다. 근데 2002년에 스페이스X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성을 가는 비용을 1인당 10만에서 2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에서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인구는 100만 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 가게 되면 화성의 문명을 만드는 데는 한 40년에서 100년이면 된다. 자신이 꿈꾸는 우주선이 있다. 바로 스타쉽 우주선. 스타쉽 우주선 한 대당 100명씩 탑승시켜 한 번에 10만 명씩 화성으로 이동시키겠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2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안에서 살게 하고 문명을 만들고 아무렇지 않게 하겠다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스캠, 즉 사기다라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도 부정합니다. 최초의 달 착륙자 닐 암스트롱도요, 화성 이주에 대해 실패한다라고 단언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화성에서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투자를 합니다. 3번의 실패, 4번의 발사의 성공. 결국 나사의 지원을 받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네요. 스페이스X에서 발사체가 성공하자 나사에게 지원을 받고 만든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자동차만 만들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탐사,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목적으로 테슬라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업 겸이겠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자동차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방송도 했었는데요. 스페이스X가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 안에 테슬라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백그라운드에 두고 사진을 찍었죠. 자, 이만큼 우주에 가는 게 목적이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전기차 만들어서 돈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화성 이주, 우주를 가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 의심을 던지는 이유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화성에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 이 무모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해냅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탐사선으로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보란듯이 개발을 합니다. 바로 이 미스테리 참 신기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다시 돌아오는 착륙형 로켓입니다. 즉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걸 토대로 탑승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최소 1억 원, 최대 5억 원. 이게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옛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ISS에 도킹 성공을 했고 본체는 다시 지구로 귀환해서 모든 프로젝트가 작년에 성공을 했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진 겁니다. 테슬라 어마어마하다. 일론 머스크 장난 아니다. 진짜 해낼 수 있겠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음모론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 화성을 간다고? 알겠어. 근데 화성에 가서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드뭅니다. 일론 머스크는 초기에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화성을 테라포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화성에다가 핵을 떨어뜨려서 자연스럽게 대기, 이산화탄소를 날려버리고 대기를 만들겠다. 근데 이거에 대해 학자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불가능한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강해지기 시작하자 나사가 개발한 내용대로 의견이 변경됩니다. 뭐냐면 부분적 테라포밍. 기계가 내려가 정착하고 그 안에 기계 안에서 식물과 그런 걸 생산해내서 안에서 장기간 체류하겠다라는 목적성이었죠. 여러분 아마 화성과 관련된 영화 마션이란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겠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해서 사람들이 의심한 겁니다. 저거 계획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뭐 그냥 핵 떨어뜨린다고 했다가 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걸로 간다고 하고 진짜 계획이 있는 게 맞아? 라는 의심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를 걸고 넘어갑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집트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들었다. 이집트 정부가 난리가 났죠. 뭔 소리냐?
남의 나라 문화재를 가지고 네가 뭔데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하냐.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처럼 뭔가 괴짜 같은 발언을 자꾸 하기 때문에 진짜 이게 계획이 있는 게 맞는 거야? 화성까지 가는 것만 어떻게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화성 그 이유는 계획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재사용 우주선. 방금 보여드렸던 이 로켓 정도가 아닙니다. 더 커졌습니다. 바로 스타쉽이었죠. 어마어마하게 큰 스타쉽의 발사에 대해선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점점 그 속도를 그리고 그 위치를 높이고 있었죠. 2020년 12월에는 SN8이라는 스타쉽 우주선을 시제품으로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테스팅을 거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요. 착륙을 2번 현재까지 실패했습니다. 즉, 올라가는 건 괜찮았는데 착륙하는 부분에서 불안정성, 착륙이 불가능하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해서 이것에 대해 회의론적인 사람은 저거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선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한두 번만에 성공해. 몇 번씩 시행착오를 겪는 것뿐이야. 이렇게 주장하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나사도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스페이스X 자체도 처음에 3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직은 테스트용이다라는 걸 우린 믿어야 되는 게 가깝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니 이게 일론 머스크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라는 생각.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인류는 나가야만 한다. 근데 그 안에 외부로 나갈 때 기준점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스타링크를 만들어서, 뉴럴링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을 통제할 수도 있고요. 혹은 스타링크를 만들어 인터넷 같은 데도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감시일 수도 있고요. 하나로 만들겠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서 그 화성과 관련된 것. 화성은 그 어떤 나라의 국가도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과거부터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은 국가가 없다. 국가가 없다는 건 경제 시스템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2002년에는 말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화폐에 대한 새로운 생각. 화폐가 중앙정부에 속해 있지 않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뉴럴링크 혹은 모든 위성으로 인터넷의 통제 혹은 이주까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성 이주엔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지구 귀환 계획은 따로 없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생각의 중심.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현실화가 되면 가실 건가요? 그럼 그 전 질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까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몇 년 안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론 머스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요? 정말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일론 머스크였을까요? 2002년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생각하며 화폐에 대한 생각, 페이팔을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비트코인을 보여준 것. 이 미스테리에 대해 과거에도 일론 머스크는 자기는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죠. 일론 머스크,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테슬라가 떡상했습니다. 아마 테슬라 주식을 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엄청난 배당금, 회사의 자본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금액들은 테슬라에서 갖고 있겠다. 이유는 나중에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현실화가 되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이다. 한 가지가 겹쳐졌네요. 그 대출은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가상화폐,
그걸로 시작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스테리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코인 관련 뭐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고 그러면 해야겠네? 아니요. 부정적인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험하다. 일론 머스크 생각을 알 수 없다. 제가 옛날에 코인케이오라는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백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백서가 있어요. 코인들, 뭐 ICO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술 체제다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투자 자금을 모으는 거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누구도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시작하는 케이스는 드물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망하면 스캠이라고 부르게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잘 되면 비트코인처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나중에 스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가상화폐를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스캠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투자가 어떻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이 책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옛날부터 제가 일론 머스크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많이 보고는 했었는데 되게 무서운 게 그거였어요. 저도 제가 알고 있던 일론 머스크는 확실히 되게 괴짜 같았어요. 우주로 가겠다. 이주를 시키겠다. 근데 이주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만 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신기했던 게 뉴럴링크였어요. 이게 제가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소문이 돌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인수했다. 그러니까 원래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회사예요. 있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근데 비밀리에 인수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만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공개됐더니 진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서 뭐 돼지인가 가지고 뭐 테스트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막 이야기들이 나와서 여기 이쪽 뒤에다가 칩을 이렇게 꽂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 제가 옛날에 그거와 관련된 이제 미스테리 컨텐츠를 하면서 혹시 나중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처럼 유기체라면 유기체는 우주 환경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압력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 뉴럴링크로 기계를 조종하는 거.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UFO, 정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외계 생명체가 탑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그러니까 걔는 본진에 앉아있고 칩이 있으니까 칩으로 기계를 띄워서 기계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가 사망하는 게 아니라 폭발을 하거나 없어지면 그 기계만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미스테리 방송을 할 때도 혹시 미래에 발전하면 인간이 유기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연결을 해서 뭐 마치 예전에 우리가 영화로 봤던 나비족 그런 영화처럼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유추도 사실 상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저조차도 생각을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화폐. 진짜 난 알고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진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 깊지 않다고 느낀 게 미스터리만 좋아하니까 생각을 잘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다고 그리고 주장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과거부터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갑자기 테슬라에서 그걸 사들였다라는 걸 보고서 진짜 놀란 거거든요. 저게 진짜 그럼 이 얘기인 거잖아. 원래는 이 얘기가 앞에 내가 얘기했던 거 잘 들어봐봐요. 테슬라에서 엄청난 이익이 남은 걸 가지고 나중에 화성 이주할 때 사람들을 대출해주겠다. 우리가 아는 건 은행 대출 느낌이야. 그래서 약간 뭐 나중에 뭐 달러든 뭐든 해가 달러를 기준으로 하든 뭐 하든 해서 뭐 나중에 뭐 머스크 뱅크 만드나 뭐 이런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사람이 저걸 산 거잖아.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을 한 거니까. 그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거나 그거로 대출을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얘기가 만약에 돼버리면 진짜 말 그대로 화성에서 사람이 새로 살아가야 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저는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뭐야? 진짜야?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화성 새로운 데 자기들이 보내고 그리고 착륙선이니까 금액은 좀 적고 거기서 인류 문명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정착이 걸릴 거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경제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의 문명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경제활동을 배제할 수 없거든.
당연하잖아. 우리도 뭐 역사 이런 걸 배우게 되면 과거에 보면은 이제 문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교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진짜 생각을 안 했어요. 나 다 알고 있었는데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제가 멍청해서 그래요. 근데 알았으면 샀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국가도 여기는 자본적으로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서 딱 생각이 그거잖아요. 어차피 지구의 미래는 멸망이다. 어차피 멸망한다. 그러면 방법은 멸종하거나 떠나거나. 그래서 이동하는 종족이 되는 게 뭐 살아남는. 그래서 그거의 시작을 스페이스X에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이 의견들을 보면 극단적으로 사기꾼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소수들도 있어요.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건 의견이니까.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게 의도는 알겠다. 좋은 의도인 거 알겠고 굉장히 도전적인 프로젝트인 거 알겠는데 만약에 현실에 부딪혀서 불가능해지면 뭐 예를 들면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막상 화성에 가봤는데 인류가 못 살아. 그러니까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나사가 막 준비도 많이 했고 뭐 다 준비했지만 막상 가봤더니 안 돼.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뉴럴링크가 좀 무서운 거긴 한데 이름 너무 음모론인가? 예전에 미국에서 1991년에 테스트한 게 있어요. 1991년부터 딱 2년 동안 테스트한 건데 이게 미국 애리조나주의 사막에서 한 거예요. 이름이 바이오스피어 2거든요. 바이오스피어 2라는 이제 그 일종의 프로젝트인데 이게 뭐냐면 지구 멸망을 생각했던 거예요. 지구 멸망을 이제 준비해서 나사에서 그 사막에다가 외부와 다 고립을 시킨 상태에서 과학자 8명만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열대 우림도 있고 아니면 뭐 사막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환경을 7섹션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식물, 동물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던 거야. 이런 환경적인 걸 만들어 놓으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런데 아웃됐어요. 이게 프로젝트가 2년 동안 진짜 말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첫째, 결국에 인류는 멸망했어요. 왜냐면 지구 생태계 시스템을 만든 거야. 되게 단순했던 거야. 지구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7개의 섹션을 만들고 식물, 동물을 넣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흘러갈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뭐였냐면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막 펌핑을 하기 시작하면서 산소도 이산화탄소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생태계 밸런스가 무너져요. 학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이든 동물들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결국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인공적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야. 그 8명의 과학자들도 그게 안 돼. 근데 문제는 8명의 과학자가 들어갔죠. 각자들마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생태계 무너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파벌이 나뉘어요. 파벌이 나뉘어서 다시 싸워요. 결국 프로젝트가 그래서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에 가면 지금 바이오스피어가 박물관으로 개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당연하지. 이거 안 된다고. 된다니까? 아니라고. 왜냐면 이들은 과학자들이잖아. 이 생태계를 살아내야 되니까. 자, 과연 이 모든 변수까지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진짜 그래 알겠어.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건 알겠어. 화성에 내려가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 안에 내려가서 인간이 진짜 거주할 수 있어? 그 변수를 할 수 있어? 이거였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불안정한 거다. 그래서 해외 이주하는 게 행성 이주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뉴럴링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뉴럴링크를 왜 하지? 물론 음모론이야. 겉으로 표명은 그거예요. 뉴럴링크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좀 신체가 안 좋으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치료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모든 일론 머스크의 사업은 우주에 연관돼 있었다니까? 거기에 연관돼 있던 사람이 테슬라도 전기차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왜 그 사람이 뉴럴링크를 인수했지? 이런 의문점이 또 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무슨 사업하고 있는 거야?
그럼 뉴럴링크에서 칩을 박은 사람들만 화성으로 가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거나 컨트롤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의심을 한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업적은 알겠다고. 이 사람이 읽어내는 업적 솔직히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착륙하고 이러는 거 대단한 기술이에요. 진짜 기술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동안은 쏘아 올리고 다 우주 파편 날아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거? 좋지. 어디든 인터넷 다 된다. 나 이거 신청하려고 했는데 한국은 안 된대. 나 이거 스타링크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주소 입력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아직 한국은 서비스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했거든. 이거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살 수 있어요. 이거 되거든. 그러니까 알겠어. 다 모두 알겠어.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해. 근데 그의 생각의 끝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야. 그럼 진짜 그게 성공할까? 근데 그게 진짜 성공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성공하면 그 다음은 뭔데? 화성에 가는 사람들 꽂고 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알 수가 없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의 생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되게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매입을 했다는 걸 보고서 나도 진짜 놀랬어. 그리고 머릿속에 땅 강타한 생각이 과거부터 화성에 새로운 문명을 만들려고 했다는 그 얘기였어. 문명 국가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건 경제 시스템. 맞네. 옛날부터 찬양을 한 건 알고 있었는데 나도. 그리고 막 페이팔 떠오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되게 일본 그런 약간 그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 약간 그 뭐지? 캐릭터? 애니메이션? 맞나? 그런 걸 되게 좋아한대. 그 막 이런 막 사토시 나카모토 막 그리고 그 생년월일 그 앞에 그것도 나이도 비슷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사람이 이거 진짜 맞나? 그럼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진짜 만든 사람이면, 이게 if예요 여러분. 만약에 만든 사람이면 2002년에 스페이스 X를 만들고 테슬라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비트코인으로 해서 화폐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